안녕하세요. 날씨아재 방송TV입니다. 9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한반도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요. 현재도 피해 복구에 땀을 흘리시는 분들에게 힘을 내시기를 온 국민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전형적인 가을 태풍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1959년 태풍 사라 등의 9월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들이었죠. 가을 태풍이 강해지는 원인은 여름 동안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한반도를 뒤덮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을 하면서 한반도 인근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데요. 이때가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동해오는 서태평양의 해수온도가 연중 가장 높을 때입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강해지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여름과 달리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과 부딪히게 되면 강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지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피해가 큰 특성을 지니죠. 이번 흰남노로 인한 잠정 피해 집계를 보면 사망이 13명, 부상이 6명, 실종이 1명, 재산 피해가 약 1조 7,300억 원, 이재민이 약 2,700명, 사회시설 피해가 160건 정도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태풍 피해 액수는 우리나라 태풍 역사상 루사, 매미, 에위니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피해가 컸던 태풍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 지역이 포항 지역으로 49년 만에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전면 중단될 정도로 물피해가 컸고요.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포항시 남구의 우방 신세계타운 1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우방 2차 신세계타운 지하주차장에 주민들이 침수 전에 차를 빼기에 내려갔다가 이 중 9명이 갑작스럽게 유입된 물에 고립되거나 익사한 사고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력한 태풍으로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태풍 흰남노는 북위 25도 이북에서 발생을 해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유일한 태풍입니다. 태풍은 발생하면서 서진에 가까운 이동을 보이다가 대만 인근으로 가면서 이상한 진로를 보였죠. 남쪽으로 역주행한 건데요. 이후 뺏겨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흰남노가 서쪽으로 이동해 갈 때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하면서 정체할 때 용승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북상하기 시작하면서 잠시나마 초강력 태풍으로 다시 발달을 합니다. 이 원인으로는 해수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라니냐 3년 차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낮아지지만 그 옆에 서태평양 해수온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9월 초 해수온도 분포도를 보면 이례적으로 해수온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했던 수역은 30도가 넘는 고수온역이었고 대만 그 이후 해역도 29도의 고수온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인근 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28도의 고수온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태풍 세력이 강한 채로 북상하게 된 건데요. 우리들은 태풍이 북위 10에서 15도의 적도 해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이 고위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죠. 미 해양대기청과 프린스턴 대학의 21년 연구에 의하면 태풍이 가장 강해지는 위도가 지금의 적도 인근 해상에서 중위도 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연구에서는 10년마다 53에서 62km씩 적도에서 극지방 방향으로 태풍의 중심 방향이 옮겨가면서 현재는 적도 부근에서 약 160km 정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또 작년 12월에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태풍이 중위도에서 발생하고 육지에 상륙해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태풍의 가장 강한 지점이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의 경우 강한 태풍이 그대로 북상하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태풍이 바로 흰남노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한 후 강한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남해안으로 진입한 후
통영 인근에서 상륙해서 동진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제주 인근을 지날 때 기압치가 940헥토파스칼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었던 2003년 매미보다 기압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 지역으로 매미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남해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낮은 해수온도역, 다음에 용승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해져서 상륙 당시 부산 5, 6도에서 955.9헥토파스칼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력이 약해지면서 기록한 순간 최대 풍속도 예상보다는 약했죠. 제주 고산이 초속 42.5m, 통영 매물도에서 43.1m, 가거도에서 42.3m, 가덕도에서 35.4m, 간절곶이 32m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해안, 그리고 부산과 경주 일대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유독 피해가 컸던 것은 포항 지역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일 최대 강수량의 관측치 기준으로 포항이 378.2mm, 경주가 210.6mm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때 포항시 기상 관측소에는 자정부터 7시까지 불과 7시간 사이에 342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었던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쉬지 않고 꾸준히 쏟아졌다고 합니다. 시간당 강수량 기록은 구룡포에서 시간당 110.5mm를 기록을 했고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 기록으로는 포항 남구 오천읍이 누적 강수량이 509.5mm, 남구 동해면이 541m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올해 8월 8일 서울시의 집중호우와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41.5mm를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깼는데요. 서울 하루 강수량이 서울 동작에서 435mm를 기록을 했죠. 당시 비 피해가 컸던 서초와 강남 지역의 1시간 최대 강수량이 각각 110mm, 116mm이었습니다. 이 비로 사망자 14명, 실종 2명, 재산피해 658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강원도나 경기도 피해가 컸지만 강남 지역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로 언론사들이 이 지역의 피해를 위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 또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겨버리고요.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는 등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아주 또 최악의 그런 홍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흰남노하고 비교해 보시죠. 하루 강수량이 서울보다 포항 남구 동해면의 경우 무려 106mm 이상 더 많이 내렸습니다. 또 1시간 강수량도 강남이나 서초와 비슷하게 구룡포에서는 110mm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흰남노 때 포항 지역에 내렸던 비는 8월 초 서울에 내렸던 호우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렇게 포항 일대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원인은 첫 번째, 태풍의 강한 비구름대가 포항성 공쪽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점. 두 번째, 태풍의 회전력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유입된 따뜻한 남동풍과 차가운 북서풍이 포항 인근에서 충돌했다는 점. 셋째, 바다에서 강하게 유입되는 바람이 육지를 만나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대한 비구름을 만드는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졌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한 것이 두 번째, 차가운 공기와 매우 뜨거운 태풍과의 만남으로 인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거대 정난우를 만들면서 포항 지역에 폭우를 쏟아부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통영 쪽으로 상륙하던 시점에 태풍의 중심을 향해 반시계 방향으로 힘을 얻쳐 들어가는 태풍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시간에 상층기를 보면 북서쪽으로부터 찬 한기가 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기가 태풍의 이동과 맞물리면서 포항 북쪽 상공에서 만나 폭우 비구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포항 쪽의 호우를 잘 모의했던 곳이 유럽중계예보청의 모델이었는데요. 당시 포항 쪽으로 강력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육지에 상륙해도 예전처럼 급속하게 약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원래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에너지원과 단절이 되고 또 지표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급격히 힘을 잃게 되는데요. 2021년 8월에 사이언스 타임즈에 실린 연구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가 육지에 상륙한 후에 허리케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태풍들은 육지에 상륙한 첫날에 약 50%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과거 1960년대의 75% 정도 약해진 것보다는 매우 적어진 수치라고 말하면서 이의 원인으로 해수온도 상승을 꼽았는데 뜨거운 바다는 태풍에 더 많은 습기를 공급해주면서 육지에 상륙한 후에도 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면서 약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본 겁니다. 어쨌든 흰남노는 더 이상 이전 만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가 컸던 태풍은 태풍위원회에 피해가 컸던 나라가 이름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번 흰남노는 기상청에서 이름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흰남노는 이름으로 흰남노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단 한 번만 태풍의 행사를 하고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태풍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크게 주었던 루사와 매미는 이름이 제명되면서 이제는 만날 수가 없죠. 자,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근의 해수온도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더 강한 태풍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10월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2016년 차바라든가 2019년 미탁 때처럼 아주 피해가 매우 컸었는데 당시 정말 앞으로는 11월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 지구 합심해서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